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원격 수능 앞두고 원격 주간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들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1차 시는 전두환 정부를, 2차 시는 노태우 정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프린트 모두 준비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전두환 정부의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전두환 정부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265쪽에 해당하는데요. 이 265쪽을 직접 보면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입니다.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인데요. 4.19 혁명 전후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및 민주화 과정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19 혁명, 이승만 정부 때 4.19 혁명,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부마 항쟁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을 알아볼 거예요. 군사정권 시기에 국민들이 자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걸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인데요. 우리 현재 지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4공화국 일부와 그 다음에 5공화국이 겹쳐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노태우 정부부터는 6공화국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두환 정부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입니다. 일단 다른 프린트와는 다르게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 국정지표가 좀 들어있어요. 국정지표가 있는데 좀 국정지표는 좀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지표는 무엇이냐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왜 국정지표를 언급했는지는 뒤에 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5공화국 대부분은 제5공화국인데 일부 4공화국 시기를 잠깐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다 합치면 약 8년 정도 되고요. 8년 정도 되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마르치 11월 말에 이제 사망을 했죠. 육사 출신이고 육사 출신으로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고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2.12 쿠데타. 일단 전두환 정부 시기는 아니지만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 녹화사업,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호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88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실제 개최를 한 거는 이제 노태우 시기입니다. 노태우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온지 6월 항쟁까지 주요 사건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이고요. 11대, 12대 대통령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거는 이제 11.6 사건과 좀 관련이 있는데, 11.6 사건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서 권력의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신군부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2.12 사태부터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시기까지 상대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11.6 사건 이후에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서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하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이거를 묵살하고 강경 진압에 나서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일어났죠. 약 일주일 동안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 시민들을 신군부가 무차별로 진압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을 텐데, 됐을 때의 이후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두환도 나름대로 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두환 같은 경우는 과오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삼천교육대가 있고요. 두 번째 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이제 불량배들이라든지 이런 불량배들을 이제 별도로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에 이제 군부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문제는 이 삼천교육대 자체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삼천교육대가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 요주의 인문들 같은 경우는 별도 교육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본권이 제한이 되죠. 그 다음에 녹화 사업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이런 프락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락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이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학생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일부러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밀정을 심어요. 이제 학생운동 조직에다 밀정을 심어서 관련 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학생운동을 진압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삼천교육대와 녹화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통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6월 항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저호황 같은 경우는 경제인데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경제가 비교적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그 다음에 저금리 이게 달러, 유가, 금리가 모두 낮았다. 그래서 삼저호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 프린트 왼쪽 밑에 보시면 광주시민 걸기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 총을 들 수 없었는가?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이게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었어요.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었습니다. 신군부가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계엄령 확대 선포하면서 이제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불법 연행한 거죠.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엄당국이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서 시내 곳곳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예전에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5.18 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본인들의 의지를 알리고자 한 걸기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월 항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항쟁이 1987년이죠. 영화 1987을 혹시 보셨다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직선제를 요구해 왔어요. 참고로 50화국도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간선제로 뽑았었고요. 그 87년 이전에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직선제 요구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동해서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전두환이 호원 조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밑에 부분이 핵심인데요. 보면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서 내년 2월 25일 임기 만료와 더불어서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간선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직선제를 거부한 겁니다. 직선제를 거부했고요. 참고로 여기서 후임자는 나중에 6월 항쟁 중에 전두환이 노태우를 공식 후보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이 4.13 후원 조치 자체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더 불태우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4.13 호원 조치에다가 그 다음에 6월 중에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6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선제 요구를 해왔고요. 결국에는 6.29 선언,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여당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해서 다음 이제 1988년 2월부터 이제 6공화국이 출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았는가.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여기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공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통제 방식이 문제가 되었었다는 거죠. 삼천교육대라든지 녹화사업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인 통제 방식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직선제 요구가 있었지만은 4.13 호원 조치에 따라서 처음에는 본인이 거부를 했었고요. 결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음 정부인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로는 265쪽이고요. 미리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11.6 사태부터 시작을 해요. 11.6 사태부터 시작해서 11.6 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전두환이 이끄는 일부 군인들, 이들이 이제 신군부입니다.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12.12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군부라 불립니다. 밑에 나오죠. 그래서 신군부의 등장은 이제 다시 계속 군사 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1988년 봄 유신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울역 앞에서 계속 계엄 철폐 및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유지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면서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과 학생 대표들 체포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5.17 비상계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 밑에 세 줄.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된 가운데 5월 18일에 광주에서는 계엄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죠. 그래서 신군부가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학생과 시민들을 대거 잡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가량 진행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쪽 넘어가면 이제 광주 시민들이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의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결국 계엄군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 시민권의 무단 전면도청을 장악하게 되었다. 보통 일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좀 왜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런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걸 반박하는 다양한 근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어떤 의미가 있느냐?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 정권 탈취에 맞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묵인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항쟁인데요. 6월 항쟁인데 전두환 정권이 이제 포갑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는 반민족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사항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공안 사건을 날조해서 이를 억압하게 되었고 그 개중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래서 4.13 호원 조치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민주항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호원 조치를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4.13 호원 조치 이후에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들 열망이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 및 고문살인 정권 퇴진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이 와중에 이제 이한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나중에 사망하게 되게 됐고요. 뒤에 6월 10일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탄압에도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를 통해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는 선언을 발표한다. 이게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항쟁 의미를 얘기하자면 6월 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 평화 시위를 벌여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 이후로 헌법을 개정해서 현재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패들렛에 질문으로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